소비자가 좋아하는 저금리를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이율 계산기, 리스 금융 계산기, 리스 이율 계산기, 리스 수익률 계산기 뭐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계산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를 살펴보니까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웠습니다. 지우고 견적 부분하고 결과 부분만 이렇게 노출을 해 놨으니까요.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그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제가 우측에는 엑셀로 이렇게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제시된 조건으로 나온 수익률이 이 회사는 3.67%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좋아하는 금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조건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조건의 금리는 6.23%입니다. 따라서 6.23%를 3.67%로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소비자는 정말 싸다,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만은 사실상 계약은 6.23%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착시 현상에 빠져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3.67%로 제가 리수료를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요. 95만 1163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리수료, 안내된 리수료는 102만 7,81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잘못 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신협회가 발표한 모범 기준에 따르면은 수익률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굳이 이렇게 공개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저렴하게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면서 영업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계산기가 활용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제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건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유튜브를 제가 한번 봤어요. 소비자 의뢰도 있고 해서 또 어느 분께서 아주 특별히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아주 뭐 소비자가 혹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튜브 어떤 한 장면을 캡처를 해서 다 지우고 조건 부분하고 결과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데 의도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편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다운로드까지 받았어요. 아마 리스 업계의 앱을 제가 최초로 다운로드를 받았을 거예요. 뭐 저는 남의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니까 아하, 이 계산기도 고장난 계산기다. 그 고장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측을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제시된 조건의 리수료가 252만 5,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기 아랫부분에 보면은
유튜브에서 설명하시기를 2.16%라고 해요. 그리고 답도 2.16%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위 조건의 IRR은 수익률은요 7.65%가 됩니다. 7.65인데도 불구하고 2.16%를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내대로 2.16%를 나오도록 2.16%가 나오도록 제가 리수료를 설정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237만 1,401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금리는 잘못된, 그러니까 소비자가 낮은 금리를 자꾸 원하니까 낮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술을 부려놓은 계산기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거만큼 거기에 대한 이자만큼 본인들 주머니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의 본질은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보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미상환금액이라고 구해요. 취득 원가에서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미상환금액이요. 예.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차감을 해서 리수료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빼놨어요. 빼놔서 소비자 이대로 계약을 하면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 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가 저는 이제 봐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본 거고요. 어떤 재무에 이제 능숙한 분이 보셨는데 자꾸 금리가 안 맞아서 본인이 틀렸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라서 제가 봐드렸는데요. 이렇게 재무 전문가들이 금리 틀리다 그러면은 설명하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을 해준다 그래요. 할인을요. 할인을 하면은 그 할인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수수료예요. 보증금 이자예요. 그죠? 네. 원래 보증금 이자는 차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소비자가 착시 현상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계약을 하실 때 뭐 계산기, 앱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일단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쭉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고 또 계산기가 아니더라도 엑셀이나 뭐 다른 걸로 계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설득시키는 부분을 보니까 총액을 가지고 그 자동차 금액으로 나누는 이런 또 기법을 써요. 그렇게 돼도 보증금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소비자는 실질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알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죠?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와 지식의 차이로 수익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뭐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소비자 의뢰도 있고 해서 소비자가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